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슈퍼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별도로 6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됩니다. 미국과 중국 공동연구팀이 지난 2015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사실상 예고한 건데 공교롭게도 이 연구에 우한 연구소가 참여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하면서 보건당국이 한시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비상 상황을 고려한 조치란 설명이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마스크 재사용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건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516명, 사망자는 4명이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확진자는 모두 5,328명, 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만 40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대구 지역 누적 환자는 4,006명이 됐습니다. 경북에서도 89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 774명으로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경기 7명, 부산과 울산 각각 3명, 인천과 광주 2명씩 신규 환자가 생겼고 서울과 대전, 강원, 충남, 경남 각각 1명이 발생해 코로나19 전국 확산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환자는 7명이 추가돼 격리 해제는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감염병 방역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11조 7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엔 별도로 6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감염증 종합경기 대책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층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추경안의 규모는 11조 7천억 원, 방역체계 고도화와 피해 업종 지원 등 세출 예산 8조 5천억, 세입 부족 예상분 3조 2천억으로 편성됐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와 비교해 세출 기준으로 2조 3천억이 더 많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제출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등 방역체계 보강에 2조 3천억,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지원 2조 4천억, 민생 안정과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3조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경영 안정화 융자 자금으로 4천억이 지원되고 음압병실 120개가 확충되며 보건소에 음압 구급차 146대가 신규 보급됩니다. 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융자로 1조 4천억이 확대되고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자에 5,900억의 임금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한 달 22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는 4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 추경 내에서 6천억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연속 1분기 추경으로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11년 만에 1분기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한 이유는 당장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경 이후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고 나면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코로나19는 경제도 마비 수준에 이르겠습니다. 매출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한 달 사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반토막이 나는 등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공장이 확진자 발생으로 한때 문을 닫는 등 생산 중단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이러다간 자칫 경기 부진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할 거란 위기감이 11조를 훌쩍 넘는 초대형 추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어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경의 반대급부로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전체 규모의 90%에 가까운 10조 3천억 원이 국채 발행으로 마련되는 만큼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0조 3천억이 늘어 815조 원이 넘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 돌파가 확실해졌습니다. 미래에 쓸 보장성 기금을 뺀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역시 적자 비율이 건전성의 척도로 제시되는 3%를 훌쩍 넘은 4.1%가 돼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커지게 됐습니다. 만약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 확대는 고스란히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 민간 부분의 소비나 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의 경우에 어떤 항목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으로 인해 커진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출 항목을 최대한 조여매야 하는 긴축 모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015년 이미 예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출현을 경고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실험에 참여한 중국 연구소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였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쥐에 있는 사스 유사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을 경고한 네이처 메디슨 논문입니다. 지난 2015년 미국과 중국 연구팀은 박쥐에서 나온 사스 유사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해 인간 호흡기 세포에 감염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 바이러스는 2003년 엄청난 피해를 낸 사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포 안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쥐 실험에서는 폐에 현저한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2의 사스 출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많은 수의 박쥐에서 이런 사스-라이크 바이러스들이 존재를 하고 이게 언제든지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사람한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사스와 같은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가 야생동물 시장을 통해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확히 예고한 겁니다. 감염병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한번 지나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7년이 사스 같은 경우는 17년이 지나다 보니까 관심이 좀 줄어든 거죠. 이제 학계에서는 연구하면서 계속 어떤 경고음을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뭔가 따르는 뭔가 액션이 이루어지는 데는 좀 뭔가 좀 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 공교롭게도 이 연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연구에 사용됐던 바이러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언제든 출현할 수 있어 세계 각국이 방역을 강화하고 치료제 개발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가 호흡기를 통해 뇌 신경세포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일본 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때문에 두통, 구토,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원인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에서 확인된 것처럼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파괴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들이 첫 증상부터 호흡곤란까지 평균 5일, 입원까지는 7일, 집중치료까지는 8일이 걸렸는데 이는 바이러스가 뇌 신경세포에 들어가 중추신경계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바이러스의 중추신경계 침범이 주로 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크로 코를 잘 가리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 치료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20여 종의 백신이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지역사회 전파가 이렇게 잘 되는 호흡기 계통의 병원체는 예전에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면 이 같은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관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혼자 와가지고 이거 5장 살라고 몇 시간 동안 지금 너무 불편했어요. 이거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지.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마스크를 중복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국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약이 겹치는지 확인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즉 DOR 시스템이 마스크 판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의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입니다. 아침 일찍 번호표를 나눠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항의가 잇따릅니다. 그러면 여기다 써붙였어요. 수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각 지역에다 다 풀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달 끝날 때까지 이럴 거예요. 물량 부족에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던 교육청 마스크까지 동원됐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만 공적 마스크를 팔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있는 고난의 줄서기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OR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DOR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중복되는 약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마스크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마스크는 지금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거를 이제 만약에 탑재를 하게 된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몇 장씩 구매 공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가능성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한 사람이 마스크를 많이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매자가 제한된 양만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아마 2, 3일 정도 지나면 이 DOR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 구매를 막는 제한이 마스크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도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한시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과 면 마스크 사용도 안전할 수 있다고 지침을 바꿨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사람, 또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를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사용했다면 같은 사람이 재사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 말리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재사용과 면 마스크 사용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마스크 품귀 비상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며 잘 관리해서 사용하면 안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CDC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지침이 없는 한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쓰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당국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밀폐 공간이고 많은 사람이 있기에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란은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약국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대신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دولت کار مفیدی کرده و تو روزهای آتی هم انشالله شاهد باشیم که ماسک رایگان هم در اختیار مردم قرار بگیره و این نگرانی‌هایی هم که برای درخواست و تقاضای ماسک مقدار زیاد شده این هم کاهش پیدا کنه. 이란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최고 교수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마스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 장에 13,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Sono nato nel dopoguerra, però una cosa così da bambino non la ricordo. 프랑스에서는 병원의 수술용 마스크가 무더기로 도난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마스크를 모두 국가가 징발한 뒤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스크 부족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직접 구매에 나섰습니다. 国が一括してメーカーから買い取ったマスクを北海道の感染者の広がりが見える市町村の住民の方にお届けすることをします。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사람이 늘면서 약국의 마스크 재고가 동이 났습니다. We're getting calls from all over the world for like 10 million, 100 million masks. What do you tell them? We don't have them.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품귀 현상으로 각국 정부가 마스크 공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뉴스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 방역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를 이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